이회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시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좀 문학적이라든가 문화사적으로 좀 연구가 좀 깊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인천향 도사를 공부하면서 얻어들은 지라고 할까요? 뭐 지라고 저까지도 없습니다만 우리 인천의 인물들을 여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화계 쪽에 개항 이후 한국 현대 문화라고 그래야 되겠죠. 현대 문학, 현대 미술, 현대 문화를 열어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깊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셨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회관 선생님이 학자적인 견지에서 연구하신 바가 깊이가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이회관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을 터인데 저는 이런 분들이 계셨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양모의 선장이셨고 또 광제호의 암장이고 하셨던 우리나라 최초 군함의 함장이셨던 그분의 손주 되시고 또 향토사자이시면서 의사이시면서 지역에 크게 인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전에 돌아가신 신태원 박사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신동석 선생님 잠깐 여러분 계시고 이해한 박사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말문이 좀 막힙니다. 아까 사회자도 1883년 인천 개항과 그 언저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개항되고 1920년대까지는 이렇다 할 문화예술 운동이 인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 고일 선생이나 신태원 박사께서 기록하신 대로 1920년대 그때는 바로 경인선을 통한 인천의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을 하던 이른바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같은 것이 결정이 돼서 매우 활발하게 스포츠 또는 문화활동이 시작되고 그것을 우리 인천의 현대 문화의 태동이라고 할까 발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느닷없이 정노풍이라는 시인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텍스트에 인천문화운동사의 첫 장은 하는 그 텍스트에 나온 것이 바로 고일 선생의 인천 스금에 나오는 인천 현대문화사의 시발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인물들 성함 인명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PPT를 작성을 했습니다. 인천문화운동사의 첫 장은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문예부에서 열렸다. 간용단의 어머니격인 친목회는 인천의 문화청년을 아들로 탄생시켰던 셈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오면은 셋째 줄에 정록풍, 고유섭, 이상태, 진종혁, 이명준, 조진만과 필자는 문학 동호인으로서 습작이나마 등삽한 단행물을 발행했었고 드물포 청년의 시절에는 이길영, 송건우, 장권식과 필자 등이 재물포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역시 등삽판으로 발행하였고 신정의 기관지 정의를 필자모로 편집하였는데 한간호정부를 압수당하고 신정에 맞아 해산되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인물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록풍은 1903년 평양 근처에서 출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기록에는 어디 출생인지 또 생물년이 명확지 않습니다만 어느 기록에는 1903년 평양 근처에서 태어났다. 교토 제국대학에서 수학한 걸로 공부를 좀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록궁도 1920년대 바로 이 경인 기차 통학생 시절에 같이 제널보라는 잡지에 동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은 1929년 7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8월 태양, 성은 없이 노풍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를 발표했던 이분이 우리 인천에서 당시 경인 기차 통학생회 1920년대 우리 인천이 개항을 하고 모든 소금물이 다 이리 들어오고 특히 해관이라고 하는 세관 같은 것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외국 학교를 나온 이런 분들이 그 세관에 이제 직원 노릇을 하면서 독일어, 영어, 일본어를 공부한 분들이 그래서 급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아마 자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선이 이렇게 된 것은 공부가 부족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고 또한 향학열이 높았던 겁니다. 아마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경인철도가 1899년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05년에 경부선인가요? 그리고 이 경의선 이렇게 이제 기차가 10년에 그러니까 기차가 가장 먼저 개통이 되고 서울이 가깝고 또 당시에는 인천에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많았지만 한국인 조선인들이 공부할 상급 학교도 적었고 해서 이렇게 생활이 안정된 인천 시민들이 자제들을 서울에 이제 뭡니까 선교사들이 개교한 배제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통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통학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 기차 안에서 친목하게 결성이 되고 이것이 곽상원 씨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회장을 하면서 많은 통학생들이 친목회를 결성을 하고 또 스포츠 단체로서는 간영단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우토골 지금 전고등학교 운동장 자리에서 일본 팀과 야구 시합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 기차 통학생들이 친목회를 결성하고 기관지 문예부에서 기관지 제널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또 후에 제물보 청년회라는 회의를 결성해서 거기서 그 기관지를 발간하고 결국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습작 시대니 원민이 하는 문학 동인지가 인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정록궁 시인은 인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떤 연구로 왔는지 인천서 서울로 통학하고 같이 경인기차 통학생 멤버로서 지내던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1928년 3월 25일 중해일보에 실린 오 새로운 인중의 에이나 시를 썼는데 당시 검열에 걸렸는지 내용이 이렇게 삭제가 된 채로 신문에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원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또한 궁금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시가 검열에 걸려서 삭제된 채로 신문이 나왔던 그 묘님.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 용동 큰 문 옆에 이기려 산부인과 기념관 고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1905년생이죠. 이 고이소 선생이야 뭐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이 우현노라는 길도 있죠. 우현. 이 고이소 선생의 호가 이제 우현인데 뭐 용동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만 집안이 참 우리 저 신영국 선생님 댁 집안도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가의 하나지만은 이 고이소 선생 댁도 그 부친 되시는 우주연 선생이 그래도 일본 동경의 제1고등학교의 관비 장학생으로 갔다가 동경제대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실력이었는데
조선인이 감히 동경제대를 들어가느냐 해서 그 철학가를 가려다 못 가고 한 분이고, 또 숙부가 되시는 고주철 선생이라는 분도 좀 뒤에 있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의사로서 광복후 45년 10월에 인천에서 처음 발간되는 대중일보라는 신문에 또 창간 멤버로서 활약하신 분인데, 이 고이섭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 우리나라 최초의 고미술 사학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는 여기 이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만 뭐 조선 타파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그 공미술 사학, 불교 미술 이런데 체계를 놓고 최초로 연구를 해서 한국 공미술사를 정립하신 그런 선생님. 이분이 우리 인천 분인데 말년에는 개성박물관장을 하시다가 8년이니까 그 10년 가까이 개성박물관장을 하시다가 1944년에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미난 일화도 있습니다. 이분이 인천 창녕 국민학교, 옛날에는 인천공립고등학교죠. 거기 졸업을 하셨는데 1918년에 졸업을 하셔서 19년에 보성고등학교, 그러니까 1년을 무슨 일인지 쉬시고 보성고등학교를 서울 가셨다가 이제 경성제대를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 1919년 아직 보성중학교를 가시기 전에 3일 만세가 일어나니까 집에서 그 태극기를 몇 장을 헝겊에다 그리셔가지고 초가집 그 동네, 그러니까 용동 쪽이죠. 지금 용동 그쪽에 초가집 중에서 가장 높은 집 지붕에다 그 태극기를 꽂았대요. 그리고는 1905년생이니까 1919년이면 만 14살 이 학생이 태극기 몇 장을 그려서 동네 꼬마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를 보게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저 끝에 제1교회가 있죠. 제1교회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죠. 계단 첫 집이 지금 교회 부속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옛날 개항기 때 여기 세창양이라고 하는 거기 직원인 행켈이라는 사람이 살던 독일인 집이었는데, 그 집이 좀 후이 배인복 선생이라고 인천에 우련통이라는 그 항만 관련한 업체 창업주이신 그 배인홍 선생이 사셨는데, 바로 그 배인홍 선생은 1912년, 13년, 12년 고무렵생이니까 고이섭 선생보다는 한 7살 정도가 미치죠. 이 배인홍 씨 같은 분들한테, 애들한테 나눠주고 만세 보게 하다가 다 잡혀갔답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 꼬마들은 그냥 군방을 해서 내보내고, 고이섭 선생은 3일 동안 구류를 생활을 하다가 큰아버지가 오셔서 풀려났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3일 운동 당시 그 14살짜리가 임춘성 소식을 듣고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 개성박물관장 시절에는 그 개성에 있으면서 송도 3인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을, 고미술 사학자, 박물학자들을 길러내는데, 그게 진홍소빈이, 황수영, 최순희 이런 솔직한 세 사람의 제자를 길러내셨는데, 이 제자들하고 매일 답사 다니고 하시고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고이섭 선생의 장인이 누구냐면 이흥선지라고 정미업을 했는데, 개항 인천에 일본인들이 정미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천항에 쌀이 오면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정미업자라 큰 부자신데 일목동 유동 인천고등학교짜리 옆에서 정미술을 하셨는데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용동에 사시고 이흥선 씨는 내동에 사는데, 아마 부친들께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개성박물관장 시절에 그 용돈이 부족하니까 장인한테 원래 돈을 얼마를 부어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북경에 가서 고추, 요새 김장철이랑 많이 그래서 김장용 고추들을 말리던데, 그런 북경에서 고추를 그때 사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국에서
고추, 마늘 옛날부터 들어왔는지 하여튼 고이섭 선생이 그걸 샀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아마 업자가 그렇게 농간을 부렸는지 아니면 유통기간 동안에 상했는지 인천세관에서 개성박물관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인천세관이 일본 사람이죠. 개성박물관으로 당신이 수입한 고추가 이게 다 썩었다. 이걸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왔는데 그나저나 고이섭 선생이 제자들 데리고 나가 있는 바람에 정보를 부인 이저목 인데요. 부인이 뜯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1943년이래요. 이 양반이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광복 2년 전에 부인이 바가지를 그렇게 없이 긁었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면서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하니까 이 학자요 선비 같은 사람이 그냥 그게 마음에 어떻게 편치가 않았는지 크게 장염이 걸렸답니다. 그 후 44년에 이제 간경화로 죽었다고 합니다만 또 한편 이분이 같이 친했던 경성제대 동창으로서 이강국이라고 월권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간 어물 통닭간 공산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국 씨하고 늘 같이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아마 고이섭 선생이 44년에 안 돌아가시고 광복이 됐으면 혹시 이강국 씨하고 같이 월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이강국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만 좀 뒤에 김동석이 평론가가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인천에서 조선인이 가기 어렵다는 경성제국대학을 가신 세 분의 천재가 계신데 바로 이 고이섭 선생, 우리 신인영 선생 선친 되시는 신태복 박사 그리고 평론가 김동석 이렇게 셋이 참 인천 출신으로서 경성제대를 나오신 그런 분들도 되겠어요. 이게 금상첨화 그런데 요분이 바로 고일 선생이에요. 좀 얼굴이 넓적하죠? 이게 우등으로 오송고보를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죠. 인천 분들이 참 선구적이고 개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근데 오늘날은 워낙 300만 인구가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적은데 그 당시 인천 인구 인구에 비해 한 10만 광복 될 때 25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이때 30만이었는데 10여만 할 때라 인구가 단축 오니까 더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 인물들이 참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도 우리나라 이화여대에는 인천 여성 3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한 6, 7명이 이화여대를 오늘날로 이렇게 발전시킨 이 전부 인천 여성들이 인천서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고 하고 이화당을 나와서 다시 이화대를 오늘 만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친일 때문에 거명하기도 좀 못합니다만 김한란 박사를 이시해서 김해마, 서영이 이화대학에서 지금 몇 분을 이화대 용인입니까? 양중입니까? 거기에 이화대학 이렇게 기념공원 같은 게 있는데 7분이 묻혀 있는데 인천분이 4분이 묻혀 있습니다. 이화대에. 그러니까 인천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개척자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 그 중에 한 분이다. 진우촌이 되는 이런 분도 그 글 순서대로 제가 고이섭 선생 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이섭 선생 다음으로 이제 진우촌. 고이섭 선생의
시 중에는 글 중에는 그 경인팔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유명합니다만 그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은 거기서 치고 경인팔경하면 그 시가 인천 풍경을 8가지 나와서 그런 글이 나올 겁니다. 이 극작가 진우천은 그 인천 토백인데 그 할아버지가 진항명 씨라고 이분도 일본 관비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고 아버지 진수 씨라는 분은 인천 외국어학교 그 당시 이제 한말에 외국어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 독일어과를 나와서 인천 해관에서 직원도 하고 여기 바로 숙사가 있었죠. 여기 세창량의 숙사라고 해서 세창량의 직원도 했었던 분인데 인천에서 연극 운동을 했습니다. 1926년에 칠면구락구라고 해서 거의 제월포 경인기사 통학생이었던 분들 추측으로 해서 칠면구락구라고 7명의 멤버가 그러니까 7면 클럽이다 이랬죠. 연극 클럽이었는데 그래서 연극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길게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가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그저 한번 인터넷을 쳐보시면요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여기 낭만좌 여기 진우천이 각색한 햄릿을 각색을 해서 낭만좌라는 극단이 1938년 2월씩 동아일보 기사입니다만은 이제 연극 콩쿠르 대회를 한다. 근데 진우천이 각색을 했다.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습작시대 이 진우천이 이런 창간호 습작시대 이 습작시대 이건 진짜 우리 전문가이신 이유한 선생이 언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습작시대라는 동인지를 처음 만듭니다. 이 습작시대는 말 그대로 문단에 등단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도 문학 활동을 우리 나름대로 펼쳐보자. 이게 약간 사회주의 계열 그 느낌이 좀 짙은. 근데 여기 창간사의 주요한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지의 불놀이라는 그 신지를 쓰신 주요한 선생이 서문도 쓰셔서 격려를 하고 했던 인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문학 동인지입니다. 이게 4호까지 발간됐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어떻게 1, 3호만 남고 창간호하고 3호만 남고 짝수인 2, 4호는 그게 발견이 안 되고 멸치이 된 모양입니다. 이런 문학 잡지까지도 발간한 문화예술인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활동한 그 작가인데 여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바가지라고 해서 이게 칠판에 있으면 글씨를 쓰겠는데 우리가 물 떠먹는 그 바가지가 아니라 지금 박씨에다 아자는 싹 발아 한다고 그러죠. 싹이 튼다. 발아 할 때 싹 아자하고 지자는 이제 가지지. 싹과 가지. 싹가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싹가지. 그런 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박철 외자 박철인데 이제 당시 이 동아일보에 썼던 글들 어머니시여 바가지 그게 현상 당선시 기일 그러니까 1927년 1월 6일 동아일보 그러니까 그 당시 동아일보 신청문회에 당선된 시 그 두 번째 당선인지 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이. 근데 이 사람도 바로 습작시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엄웅섭이라고 역시 그 습작시대에서 같이 활동을 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그 인천에서
광복구 그 대중일보가 발간될 때 편집장도 하고 인천 작가 동맹,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 활동을 많이 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건도 있고 했다가 월북했죠. 그랬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원래 이분은 이 사람은 그 충청도 사람인데 진주에서 학교를 나와서 경상도 그랬던 사람인데 인천에 대해서 수필도 남기고 작품도 많이 썼습니다. 이름 그대로 텍스트에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이명균 씨는 그 인천 막걸리 아시죠? 인천 소송주인가요? 그 창녕동에 지금 보면 그 터전이 남아 있고 지금 거기가 뭐죠? 스페이스빔이라고. 헌책방거리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 개코 막걸리라는 술집이 있고 그 전에 인천 양주장 자리가 있는데 치과 의사신데 아마 인천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개업 치과 의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명균 선생님. 이분이 그 장인이 되시는 분이 양조장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양조장을 맡아서 하십니다. 그 이명균 씨라고 그렇게 크게 문학적 뭐 이렇게 남긴 건 없습니다만 같이 활동을 했던. 요걸 보시면 여기가 요 자리가 지금 뭡니까 그 헌책방 누구죠? 아벨 서점 결과. 아벨 서점은 아마 영화쯤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 50년대 국제서림 벌써 책가게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발인하는 그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가면 이제 배달이 철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1, 2 가면 이제 동구청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조진만 대법원장, 이분도 인천 출신으로 창녕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창녕학교가 물론 인천에 생긴 조선인 초등학교로는 유일한 최초의 학교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육법전소를 그냥 달달달달 외웠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22살인가에 오늘날로 치면 고등고시, 사법고시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해주, 대구 이런 법원의 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광복 후 51년에 법무부 장관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고 혁명이 61년에 일어나서 그때 62년인가 3대 대법원장을 지내십니다. 이분이 대법원장 시절에 모든 법관들의 그 판결문을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로 써라. 한글화를 하시고 특히 민사소송을 하는데 그 민간인들이 소송 잘 할 줄 모르니까 이걸 간소화하고 일본식으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고쳐서 우리 한국식으로 고쳐내는 그런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참 검소하시고 말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당시 서울에서 사셨는데 뭐 글을 쓰실 때도 전부 이면지 이런 데다 글을 쓰셨대요. 뭘 쓰시려고 종이 5장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그 부인 사모님께서 종이 한 장을 빼다가 막 쓰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화로 들여온 종이고 이게 다 예산 낭비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썼냐고 부인을 야단을 치셨대요. 그리고 은퇴 후에 후배 법관들한테도 법관이 은퇴해서 뛰어나게 남의 눈에 띄게 살지 말고 그저 물맛, 냉수맛 그러니까 맹탕처럼 아주 조용히 튀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 일제 때 판사를 하셨는데
친인속이 이런 게 안 나오고 오히려 우리 오늘날까지도 그런 면에서 추앙을 받는 이런 인천분이 계신데 뭐 이분도 수필 몇 편 쓰신 게 있습니다만 제목만 남아있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크게 문화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물포 청년회 재물포 잡지에 글 쓰고 아마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정신적 지주, 법률적 기념비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인천에 있는데 왜 인천이 적막하고 문화예술이 굶어지고 정체성이 왜고 뭐가 이렇게 혼미하겠습니까? 고일 선생은 바로 그 텍스트의 주인공입니다. 이분도 양정 고보를 나와서 3.1운동 때 학생 때 또 데모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서 이번 경찰에 요시찰 임무도 되고 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한 4개년 동안 감옥에도 갔다 온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인천 향토사 자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광복부의 주간인천 신문회 편집부장도 하시고 또 대중일보 편집부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뭐 명저라고 할까요? 하여튼 대단한 귀중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석금, 인천의 옛날과 오늘 그런 책 한번 도서관에 영인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일제 강점기 때 뭐 각 분야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한 40여 편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 인천 역사 정사 외에도 인천의 풍경이라든지 인물들의 활동상 그래서 인천의 예를 들어 뭐 중앙시장, 양키시장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생겨났고 그걸 만들어낸 인물들은 또 누구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소상히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석궁호 그 신태원 박사님이 쓰신 인천 한색이라든지 개항의 인천 풍경 이런 책들은 아마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는 좀 한 번씩 심심풀이 삼아 읽어도 굉장히 유익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이해라고 할까요? 아 인천에 뭐 이게 저 비르베트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가 다 망라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개항 이후 인천에 압축된 가장 중요한 근현대사 130여 년의 역사는 거의 분들이 언급을 하고 계시니까 축약된 그리고 근현대 그것만 인천 알아도 사실은 인천을 90% 이상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발간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은 노인네들이야 못 본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심심하고 한 대목씩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아하 이게 참 재밌고 요게 그 원본입니다. 인천 석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영인본 요거 그대로 저 복사해서 새로 만든 표지고 요거는 이제 해반문화사랑회에서 새로 윤문본이라고 이제 원래 54년 정도에 1954년 정도에 쓰신 글이라 한 60년 70년 되는 사이에 우리말인데도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 말 용어들하고 상당히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 우리말로 붙여 쓴 윤문본입니다. 이 반제 동맹 독서회 이게 저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책들 읽고 해서 일제가 금오는 바람에 그때 이제 잡혀 검거망을 확대했다. 각지로 검거망을 확대했다. 현재 취조 중인 인원만 30여 명. 동대문서 활동 중이라는 여기 보면은 인천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고인 선생 승환이 끼어 있습니다. 이길용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인천 원래는 뭐 부천군 산곡리 출생이다 그러는데 부천군이라고 해야 일제가 그 당시 부평과 인천을 그 두 이름을 따서 만들어서 부평 일대 관교동까지 해서 또 부천군 일대를 묶어서 부천군이라고 했는데
산공이라고 하는 건 부천인 것 같아요. 부평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저 일장일 말소 사건 아니 그 전에 그 1920년에 대전에서 그 3.1운동 1주년에서 그 삐라를 뿌리다가 잡혀서 일본 경찰한테 이제 취조를 받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금곡리 지금 상령동 금곡동 나 거기 출신이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길용은 그래서 인천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배제를 다니면서 인배라고 하는 그 배제고등학교 동문회라고 해, 동상회라고 해. 그런 조직운동에서 사회운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크게 문화예술 쪽으로 좋은 작품을 남기진 않았습니다만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그게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날 손기정 선수가 1등 남승용이 3등으로죠. 남승용 선수 1, 3등으로 하지 않습니까? 베를린 올림픽.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전신 뭐 이런 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동경에서는 이내 신문에 이제 손기정 선수가 수상하는 월계가스 메달 거는 그것이 이제 실렸을 터인데 8월 이 뒤늦게 이제 우리 한국에 전달이 돼서 8월 25일자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 쓰고 서 있는 사진에서 이걸 지웁니다. 일장기를 말소해서 그 당시 송진우 선생이 사장이고 그 유명한 헐려짓는 광화문이라는 글을 쓰신 설의식 선생이 편집장이고 미술 담당이 청전 이상범 선생이고 이 스포츠 담당인데 주동이 돼서 이걸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말소를 해요. 그래서 8월 25일자로 신문 내고 8월 27일자 발간을 보고 28일부터 정관, 무기한 정관이 되죠. 그래서 송진우, 설의식, 이길용은 3개월 동안 잡혀 들어가 있다가 각서를 씁니다. 다시는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그런 거 풀려나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지금 300만 인천 시민 중에 이길용이가 우리 인천 시민, 인천 사람이었다는 이런 사실을 과연 몇이나 알까? 이런 분들 자라는 학생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게 오늘 인천의 문화예술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갑니다만은 재작년 1917 재작년이죠. 서울에 이분 동상을 세우는데 그 스포츠 기자 클럽에서인가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인천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문에도 좀 썼는데 그 시장이라도 이게 과연 우리 인천 사람인데 남의 동네 사람 그러듯이 그런 게 조금 우리 인천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뭉개져 버렸죠. 이게 조금 명확한 사진 같으면 이게 좀 더 깨끗한데 그게 일제가 이걸 보고 이제 의도적이다. 그 이길용 씨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6.25 때 조선 체육사, 우리나라 체육 역사를 쓰다가 피난을 못하시고 이 양반이 납북이 되셨어요. 생사불명인데 그러고 나니까 1956년 8월 9일 날 이 양반이 금메달 딴 날 그 당시 돈 2만 원을 손기정 씨가 이길용 씨 가족에게 전달을 했대요. 그 기사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인물이 장건식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참 역시 그 칠면구락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랬던 그 고일 선생과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 참 행적은 드문드문하게 끊어집니다만 이 양반이 국방부 차관보까지 했습니다. 광복 후에 그 인천분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쪽에 칠명구락부라고 연구운동에 잠시 끼어서 활동을 했던 초창기 멤버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전혀 사업가 이쪽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이를테면 군수차관보인가요? 재정차관보가 됩니다. 그래서 참 묘한데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서 이 양반의 일생을 이렇게 제대로 쭉 그렇게 꽤 마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만 이런 분도 계셨고요. 함세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무의도 가보셨습니다. 6개월 노예 있어서 아주 많이들 가던데 전 지난 여름에 아니라 얼마 전이고요. 갔다 왔습니다만 그 무의도 기행 이런 극작을 쓴 분으로 집안도 참 좋습니다. 여기 제가 잘은 몰라도 이게 저 할아버지 성함이 뭐더라? 함선지 씨가 이 정삼품. 근데 대원군 시절에 그 화평동 225번인가 235번지에 낙형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고향이 거기였는지 하여튼 대원군 시대 때 화평리 225번지에 토를 잡고 그러니까 화평동 토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둘 중 안에 하나가 아버지인데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함근욱이라고 아버지인데 양반은 공무원이 돼서 목포구청 그러니까 목포시청에 부임을 해서 거기 조사 어린 시절에 가 있다가 다시 인천에 와서 인천 사람이 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함세덕이 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제가 볼 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가 사진이고 이게 함세덕이 닭과 아이들의 희곡을 어린이 같습니다. 1940년 3월 15일 동아일보에 발표를 했던 이제 시리즈로 연재를 하는 1막 2경이거든요. 아이고 벌써 그 다음에 여기 김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시 인천서 활동한 월미라는 또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이 없이 신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작 동아일보사 인천지구 그래서 기자로 임명했다는 1937년 6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런 거 한두 건밖에는 자료가 남지를 않았어요. 우리 이한 박사가 그래도 그 월미라는 그 책을 잡지를 발굴해내면서 좀 쓰신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얘기까지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월미 잡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이한 박사가 이게 발굴을 해낸 큰 공적이 있는 분입니다. 원우전이라고 참 이름이 멋있죠. 비오는 밭 우전. 이 영국 무대 거의 초창기 우리나라 연극의 무대 현대적인 무대의 초창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6년에 그 칠면구락부가 인천에 이 원우전 또 정암이라고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무대 배우 또 이런 고일 선생 이런 분들하고 칠면구락부를 만들 때 같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극단 아랑이라고 그랬는데 토월해라는 극단이 20년대 22년인가 이렇게 생깁니다. 1926년 2월 달에 토월해가 해산합니다. 그때까지 무대 장치를 거기서 하다가 해산되니까 정암이라는 배우도 원우전도 다 인천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칠면구락부를 만들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이분이 인천에 내려와서 쌀이제에 있는 그 상가 간판이 전부 현대식으로 고쳐졌대요. 자기가 무대 디자인 하듯이 그렇게 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건 남조선 민보라고 1950년 3월 1일 경상남도에 있던 신문인데 거기 햇님과 달린 바로 연극 거기 무대장치 이름이 여기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대장치를 했다는 그 연극 광고입니다.
성함이라고 이 남자 유명한 배우인데 같이 역시 칠면구락부 멤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여러분들 이름 넣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임창국 씨라고 이분도 이분의 자제분 되신 분이 이미 자제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어떻게 오셨는지 국립미술관장은 이경성 선생 다음으로 오셨던 임명방 선생이 자제분입니다. 또 인하대학에는 임영방 선생인가 임영방 선생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땐 그 임명방 박사가 저희 중학교 선배신데 교장 선생님이 너희 선배다. 이명박 박사 이태리 글레고리안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다 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분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나중에 그 칠면구락부에서 연극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 상해 호광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그 아주 영어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또 피천득 스피릿이신 피천득 선생이 중국 호광대학에 아마 영문과를 다녔는데 같은 시기가 아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테니스로 유명해서 인천에 타운센터 상해 2대 주인이 누구죠? 잊어버렸다. 아무튼 나한테 같이 국제 테니스 협회라는 걸 인천서 만들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테니스인인데 칠면구락부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영택이라고 같이 월미 제울법 거기에 같이 글을 썼던 분이고 같은 문학 동인인데 뭡니까 습작시대 발간 때 돈을 자금을 많이 낸 모양이에요. 이 한영택 씨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단편적인 기록만 몇 개 있지 이분의 일생을 쭉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 한영택이 나중에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다 또 소녀시대라는 잡지 만드는데도 같이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군요. 송수환 씨 언론인입니다. 이분도 대중일보 창간을 하신 멤버였고 언론인으로서 역시 칠면구락부 멤버였습니다. 아주 멋쟁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분의 아드님 송영호 선생도 경기메일에 인천중학을 나오시고 경기메일에 오늘의 몸을 담으셨던 분인데 이 신문사가 1도 1사 군사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폐간이 되고 그랬던 언론인 초기에는 그렇게 연구 멤버로 활동을 하셨죠. 현덕 남생이 현덕은 잘 아시죠 여러분? 1930년대 그 인천항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어느 분은 저쪽 만석동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설 내용으로 보면 내리 언덕 같아요. 성공회이 저쪽 조선이 거기 살던 내리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인천항을 배경으로 한 쌀 나락 쓸고 하는 들병이 얘기도 나오는 거는 성장 소설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은 이게 이 현덕 거의 출세작인데 월북을 해서 종군 6.25 때 종군 기자단이었다고 하는데 몰년 어떻게 되는지 그 후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이게 다 인천 출신이 낳기는 서울서 낳았는데 대부도에서 살다가 이리 왔다고 하나요? 그래도 주 활동 무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 사람이지요. 그 현덕 이건 훗날 현덕의 글을 모아서 전집을 만들면서 사파를 그린 겁니다. 사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석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성제대를 나온 평론가로서 특히 이 사람은 김동리하고 순수 논쟁이라고 해서 소설가 김동리하고 김동리는 민족 진영이고 김동석은 사회주의 쪽
카프라고 딱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사회주의 계열 입장에 서서 순수냐 참여냐 이런 논쟁이죠. 그 논쟁을 벌여서 크게 당시 문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심이 인물입니다. 그 월미도에 관한 수필도 있고 평론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분 책은 그 이제 완전히 해금이 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해변의 시 표지 김동석이 사진이 남아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않아서 책 표지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선경이라고 이분도 역시 지금부터는 이제 이유구락구 이건 7분의 그 당시 원로라고 볼까요? 할 수 있는 분들이 국악을 애호하자. 우리 민족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국악을 우리가 애호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저녁들 잡수고 국악 뭐 연주도 하고 그런 큰 활동은 안 했는데 친목계처럼 우리 정신 잊어버리지 말자. 근데 바로 그 신태원 박사님 글에 보니까 축현학교 앞에 동아일보 인천 지구 그러니까 기아집인데 동아일보 인천 지구 간판 하나와 이유구락 하나 이렇게 있다는데 번지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1 때는 이유구락 표지석이라도 하나 떠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중부청장한테 하도 얘가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그런지 아직 답이 없는데 그런 건 좀 남겨서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인천에 아주 적극적이고 뭐 격정적으로 민족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용하게 우리 국악을 애호하면서 우리 한국의 조선인의 정신을 잊지 말자 했던 그런 분들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심을 고취했던 그런 면이죠. 서병훈 선생님 역시도 동아일보 인천 지국에 총무를 했었는데 이 이유구락부가 바로 동아일보 기자, 인천 지국의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됐던 그런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최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최불암 씨 아버지인데 이분은 원래 황해도 분인데 어떤 경로로 해서 인천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최초로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이 아니고 배우도 아닌 제작, 영화를 이제 만드는 실제로 돈도 조달하고 뭐 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영화도 수니 뭐 여명이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1948년에 2편의 영화를 만들어 놓고는 8월 초인가 9월 초에 시사회를 한다. 서울 남산 호텔인가요? 거기서 한다고 해놓고는 보지 못하고 직전에 죽습니다. 그 부인이 인천 지금 동방장 자리 지하에 등대다방이라고 그런 다방을 하다가 최불암 씨는 이제 인천 신흥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 1940년생이니까 신사님보다 1년 이신가요? 그렇군요. 1940년이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이분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 명동에 이제 그 은성이라는 그 술집을 하시면서 그 문인들한테 아주 유명한 그 전봉원 시인이 뭡니까 목마 수녀 쓴 사람이 누구야? 응? 박인환, 이름 생각이 안 나죠? 박인환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신태원 박사님께서 이 최철 그리고 곽상훈 씨가 살던 집이 여기다고 인성학교 근데 지금 다 흔적이 없어졌어요. 교육 현장으로서 그렇게 학교가 지어지는 거야 뭐또 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남겨놨으면 곽상훈 씨가 뭐 대단하고 최철 씨가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또 이 개항기에 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광산 또 경인철도 뭐 이런 게 관련되는 사람들 그 전에는 저 일본인 극장짜리고 하여튼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역사적 위치현을 그냥 학교마다 그냥 붙어버리고 말하는데 이 최철이 최불암 아버지로서 인천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2편 꼭 4편을 제작을 했는데 시사회를 못 보고 죽고
이범진 씨 역시도 그저 이후구락구 사람인데 인천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신태원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참 인품이 원만하고 훌륭했어서 누구 언제든지 네가 먼저 그다음에 자기 둘째 정치적으로도 이런 분이 수완도 참 좋고 이게 뭡니까 절충이라고 그거예요. 화해시키는 데 아주 명수였고 내리교회 같은 데서 뭡니까 목사 설교집도 아주 대단한 설교집을 남긴 문화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도 없고 사업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화자는 인천 용동에 건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출신 가수로서 그 당시 1930년대 인천에서 이화자의 노래가 시간 10분 너무 빠지죠. 왜 유성기로 길에 나오면 가다가 조금 서서 이걸 듣고 그랬대요. 근데 특히 고인 선생이나 신대현 박사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대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특히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요. 근데 이 화자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다가 결국은 아편 중독자가 돼서 6.25 때 피난도 못 가고 종로 어디 골방에 혼자 있다가 워낙 중독이 심하니까 약도 먹을 것도 굶어 죽었는데 50년에 6.25 통에 보면 생긴 것도 그래도 좀 이쁜 것 같아요. 이 1940년 동아일보에 이화자가 이제 여기 보면은 꼴망태 목동이라는 노래, 화류춘몽, 살랑춘풍. 근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것이 어머님 전상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건 내 일생 내 노래, 내 자신의 노래다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기 이화자가 여기 이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 장일자원 역시도 여기 조금 오히려 이화자보다 조금 일찍 데뷔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천 술집 건건 출신으로 가수인데 이 장일자원은 부평 출신이라고 하는데 부평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평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천 건번 쪽에 있다가 가수가 된 남자 배우로서 극단 아랑에 이사람 같아. 내 그 사람 키가 크고 그 당시 미국 배우 케리 쿠퍼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케리 쿠퍼 모르시죠? 그 사람이 50년대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고 하이눈이라는 영화에 나온 참 잘생긴 미국 배우인데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는 미국서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리 쿠퍼를 닮았다 이 서일성이. 근데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그런 별다른 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6.25 때 피난을 수원인가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한군한테 잡혀서 너 우리한테 협조해라. 나는 못 온다.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6.25 때 이 사람도 그렇게 돌아갔는데 아주 멋진 인천 출신 배우로 주한 출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신방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디 맞군요. 유신방은 이게 우리 이 여인도 근데 묘하게 고일 선생이나 신대원 박사께서 유신방에 대해서는 안 쓰신 게 바로 서일성하고 유신방 이 두 사람 배우한테 얘기를 두 분이 다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근데 유신방은 인천 건본 출신으로 건본이라고 하는 기생조합을 말하는데 거기 출신으로 춘사 나운규라고 아리랑을 영화 만든 나운규 있죠. 나운규가 아마 술 마시러 인천에 내려왔다가 그때 이제 기생이니까 돌아서 노래도 부르고 검은거가 가야금입니까? 이런 것도
비치지 않습니까? 켜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왔다가 보니까 나홍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홍규가 벙어리 삼룡, 사나이 그리고 또 영화 3편에 전격적으로 출연을 시킵니다. 그 당시 유신방이 나이가 23살인데 나홍규가 그냥 후딱 빠진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설 상록수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시문이죠. 이 시문 선생이 그 당시 뭐 신문이나 잡지에 이런 문화관계 평도 쓰고 그러는데 얼굴이나 몸은 조선 여배우 중에 가장 이쁘고 몸매도 그냥 키가 분석했나 봐요. 굉장히 지금 사진이 흐려서 그런지 굉장히 미녀랍니다. 그리고 몸매도 크고 소구적인데 천하의 요구요 악녀역이나 맡아라 모진 비평을 썼어요. 왜 그런 거니? 나홍규가 영사기 같은 영사기 있죠? 돌리는 거. 영사기는 전당포에다 제피고는 유신방을 데리고 송도 유원지도 놀러 다니고 영화 촬영하고 그래서 유신방이 요부 악녀 때문에 조선 영화에 총망받는 감독 하나 배렸다고 그때 영화계에서 난리가 나요. 미리 또 인천 여자 때문에 그랬는지 유신방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홍규가 지어졌는지 이 기록이었고 다만 기생 오향선이라고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서예도 잘하고 지식이 많은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오향선이가 유신방이다라고 인하대 인천학연구소에서는 인천대 인천학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이제 논문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100% 확증을 제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미모에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홍규가 자기 출연시킨 영화 3편이 다 흥행 실패를 해요. 큰 빚을 지니까 이 사람이 인천 권범으로 안 오고 인천 권범보다는 한 계급이 낮다고 하는 개성 권범에 가서 2년 동안인가 돈 벌어가지고 이걸 빚 갚아줍니다. 갚아주고는 에이 세상과 끝이다 그러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중이 돼요. 중이 되는데 나중에 고일 선생의 글에 보면은 광복 후에 다시 인천 용동에서 음식점을 했다 오양선이가. 근데 그 오양선이가 과연 유신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등치가 크고 시서화에 능했다 하는 거 보면 두 사람이 동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배우도 나왔고 시 소설가 또는 나중에 정치가도 되고 나중에 학자 의사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인천이 개항하고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이런 승우 나온 몇 명이 더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오늘날 인천 현대 이 문화예술의 바탕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 썩 깊이도 없이 시간만 내려고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소개해드리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